안녕하세요. 출근길 산부노동법 정경국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산재로 요양이 종결된 그 이후에도 몸이 산재 사고가 나기 그 이전 상태로 온전히 되돌아가지 못하는 그 상태로 인해서 산재장애급여 신청을 한 경우 산재장애 등급이 나오게 되면 보상받는 그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서 지급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등급표라고 하는 그 자료를 보시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장애등급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장애등급은 보시는 바와 같이 1급부터 14급까지 총 14개의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분류하는 장애 등급과는 다른 체계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판단하는 그 기준도 다르다는 점을 체크하셔야 할 것입니다. 간단히 장애 등급과 장해 등급의 그 차이점을 설명드려 보면, 장애 등급은 의학적 개념으로 복지법에서 복지와 지원의 목적으로 분류하는 그 개념이고, 장해 등급은 법률적 개념으로 노동력의 상실 정도를 분류해서 보상과 배상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라고 하는 점을 알고 계시면 상식적으로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재장애 등급은 보시는 바와 같이 1급부터 14급으로 그렇게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 등급은 신체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급은 두 눈이 실명되거나 말하는 기능과 씹는 기능 등 모두 이런 경우에 해당되며, 노동력은 사실상 거의 100% 정도 상실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산재장애 등급에서 1급부터 3급까지는 중장애 상태로 폐질 등급으로 분류가 되어서 사실상 증상을 혼자 힘으로 벗어나기 힘든 정도의 장애 상태, 그리고 노동력 상실의 그 상태에 이런 경우 분류되는 장애 등급입니다. 그리고 1급부터 3급 상태로 2년 이상 계속 장애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데 의료적 치료 행위가 계속 필요한 상태라고 본다면, 다시 말해서 입원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장애급여 신청을 하기에 앞서서 상병보상연금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그 적용 여부에 대해서 근로복지공단이나 산재전문노무사에게 상담을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만일 상병보상연금 대상자로 선정된다면 치료를 계속 유지하면서 휴업급여의 금액이 조금은 더 상향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으니 환자와 보호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장애등급표에서 1급부터 3급은 장애보상금의 지급 방법이 연금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노동력이 극도로 상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일시금으로 지급할 경우 자칫 향후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4급부터 7급까지는 일시금 또는 연금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 산재 근로자가 사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받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시금 수령 방식보다는 유리하다라고 하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급부터 14급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일시금을 지급받을 때는 휴업급여 지급을 위해서 산정한 그 평균인 금액을 기준으로 장애등급표에 나와 있는 일시금 일수를 곱하면 바로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애보상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장애보상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연금과 일시금으로 분류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근로자 A씨가 장애등급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 다시 말해서 하루치 임금액이 만약에 9만원이라고 할 경우, 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할 경우 장애 5급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연금 지급 일수가 193일분입니다. 연금 지급액을 계산하는 그 방식은 하루치 평균 임금액에 해당되는 9만원에 193일을 곱하면 나오는 그 금액을 12분의 1로 나눌 경우에 월 연금액에 해당되는 144만 7,5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일시금 지급 방식을 선택하게 된다면 일시금 지급 일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869일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루치 평균임금액에 869일을 곱하면 총 일시금 지급 금액은 7,821만원으로 그렇게 계산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분은 매월 연금을 받을지 일시금을 받을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지급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례를 설명드려 보면, 만약에 근로자 B씨는 장애등급 10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액이 8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일시금 지급 일수는 총 297일분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일시금 지급액은 평균임금액에 해당되는 8만원 곱하기 297일분을 곱하면 일시금으로 받는 금액은 총 2,376만원이다 라고 계산됩니다. 이분은 장애등급이 8급에서 14급 사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연금 지급 대상은 아니고 일시금으로 해당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고 장애보상금은 끝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부분은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보상받는 장애보상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은 산재장애 판정의 경우 신경정신계통 그리고 척추신경근 관련 장애와 같이 향후 장애의 정도가 변화 가능성이 있는 유형의 경우에는 장애 판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장애 판정을 재판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은 추후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독하신 산재환자 여러분들과 가족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주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노무법인은 대표 노무사가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최종 결론까지 책임있게 진행합니다.